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간에 만들었던 펫빌라에서는 주변으로부터의 민원이라든가 또는 이로 인한 어떤 주거에 제약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게 없거나 굉장히 적다는 거죠. 오히려 주변 동네, 주변 빌라가 더 시끄러워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시끄럽겠죠. 5마리 모였을 때보다 10마리가 모이면 한 번씩 짖을 경우 숫자적으로는 뭐 2배의 짖음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끄럽다고 느낄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펫 공생주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생주택에서는 나름의 룰이 있고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펫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또 시설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을 경우라면 사실상 짖음의 횟수나 짖음의 강도가 남들이 느끼기에 훨씬 줄어들 거라는 거죠. 10마리가 모여도 5마리가 모였을 때보다도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구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펫 공생주택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어떤 룰이나 기준에 의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모인다. 그리고 전체가 다 1마리 내지 2마리를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주택을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나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요. 그런데 도로하고 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50km로 차가 가게 되면 50km 속도에 맞게끔 도로 구조도 만들어지거든요. 도로 깊이라든가 뭐 땅을 팔 때부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km 기준이다. 고속도로다. 그러면 일반 국도나 시내 도로 만들 때랑 고속도로 만들 때가 처음부터 기초 만들 때부터 달라지고요. 심지어 독일에 있는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는 속도가 무제한이에요. 그렇다면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 여건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차이점들이 도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로를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도 다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단순하게 속도만 내고 도로만 만들어져 있다면 사고는 안 날까요? 혼자 달릴 때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도로가 이제 또 다른 도로랑 만난다든가 또 차 한 대가 아니라 또 여러 대가 움직인다든가 하게 되면은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당연히 만들어져요. 공생주택에도 반려동물 관련된 룰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입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관리 규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그게 유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끄럽죠. 층간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만들어진 게 펫주택이고 그 다음에 이게 룰에 의해서 관리 규약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처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줄이고 층간소음도 줄이고 그리고 서로 간의 입주자들 사이에 생겨날 수 있는 트러블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간에 만들었던 펫빌라에서는 주변으로부터의 민원이라든가 또는 이로 인한 어떤 주거에 제약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게 없거나 굉장히 적다는 거죠. 오히려 주변 동네, 주변 빌라가 더 시끄러워요. 우리가 통계상으로 본다면 10집이 있다면 3집은 강아지를 키울 건데 그 3집이 더 시끄러워요. 여기에 12집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보다 더 조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룰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러한 주택이 그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 거기에 입주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또 높아지는 거죠. 소음 문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규약입니다. 소음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관리 규약을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테리어, 그에 앞서 골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 당연히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설계나 시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리 규약에 있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문제가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그 소음 문제를 줄이고 이 아이들이 하울링 같은 걸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요소라서 관리 규약상에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
관리 규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사용하는 전용 공간, 전유 공간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남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 공간, 공용 공간에서 적용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내에 있는 부분에서만큼은 스스로 잘 노력을 하고 인테리어에 있는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남들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그냥 펫 매너라고 볼 수 있는데, 펫 매너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패티켓,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에티켓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겠죠. 함께 강아지랑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될 그런 부분인 거고, 누구나 통상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식 수준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려동물 공생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본 적이 없거나 처음 생활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맞는 룰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엘리베이터 타거나 뭐 할 때 뭐 이런 내용들 관련된 것들은 펫 티켓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 타거나 할 때는 서로 간에 지켜져야 될 기본적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에티켓은 안 지켜지면은 조금 눈 흘림 당하는 정도지만, 룰은 안 지켜지면 쫓겨날 수도 있고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요소를 우리가 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관리 규약상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소음 문제를 줄이는데 인테리어적이거나 골조적인 측면 플러스 관리 규약적인 요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관리 규약상에서의 반응 관련된 부분들, 이거는 예를 들면 창문을 뭐 열어놓고 나간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집에 있어서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애가 집에 있는데 날씨 좋으니까 열어주고 나가야지, 그걸 왜 못하게 해?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관리 규약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외부 환경이 좋을 때, 날씨가 좋을 때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비가 오거나 먼지가 있어도 실내 공기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창문이 열려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강아지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창문을 닫고 나갈 수 있게끔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공용 공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주거나 또는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서로 간에 짖거나 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걸 줄이자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우리가 펫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계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안에 누가 다른 반려동물과 함께 타고 있거나 할 때 그 바로 앞에 바로 서 있게 되면은 문이 열림과 동시에 얘네가 서로 마주보고 짖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라면 대부분 밖에 나가거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간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산책을 나간다든가 뭐 이런 어떤 좋은 일로 나가는 거긴 하지만, 그 기쁨에 약간 들떠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내가 싫어하거나 또는 놀란 상황에서 마주보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걔를 보고 짖는다는 거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소음 문제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을 이런 시설들이나 룰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룰로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거나 조금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설명하는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